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와부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가르치고 있는 온율학원의 피승원 선생이고요. 요번에 이제 와부고등학교 학생들 2학년 본격적으로 학기 시작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. 이제 2학년 안에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어떤 입시 구조가 거의 정형화가 된 듯한데, 그래서 이제 우리 2학년 학생들 2학년 안에 영어 어떤 식으로 맞힐 건지 간략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와부고등학교 2학년이 확실히 1학년이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.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제 소개를 드리는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역시나 2학년 학생들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전교 1등부터 뭐 전교 5등까지 쭉 성적을 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요번 겨울에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준 학생들이 특히 저랑 이제 좀 겨울방학 동안 고생을 많이 한 친구들은 5개년의 모든 교육청 문제들, 평가원 문제들, 일부 교육청 문제들 그리고 모든 교육청과 수능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을 했다. 죄송합니다. 평가원과 수능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에 학생들이 정말 어려웠어요.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어휘도 어렵고 구문도 어렵고 논리 전개 과정도 어렵고 그 전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지를 알아보는 연습까지 참 힘들었는데 그게 분명히 2학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.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2학년은 1학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인지적으로 부하를 많이 줘요. 요게 이제 와부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했었던 되게 어려운 지문의 일부인데 이 뇌과학의 이제 가장 유명한 학자이신 이제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 뇌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를테면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관장하고 그 반대급부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런 데서 막 인지적으로 헷갈리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본 것은 언어가 어떤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돼서 사실 이건 본 게 아니고 이건 본 게 맞고 이렇게 되게 헷갈리는 어떤 글들을 가져옵니다. 물론 인문적으로 철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되게 읽기에 가치 있는 글들이지만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복잡한 지문들을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플러스로 이제 2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수능이랑 평가원을 기출을 좀 정리를 하세요. 지금 영어 선생님께서 확정이 안 됐는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작년에 하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어서 하신다. 그분도 작년에 3학년 거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 반드시 성장해야 될 이유가 하나 생겼고 잘 성장하기만 한다면 3학년 때는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올해부터 이제 정시 전문 선생님이신 우리 김수훈 선생님께 이제 학생들을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렸다는 표현이 적절한가요? 제가 2학년까지 내신 대비를 잘 하고 3학년 때부터 이제 김수훈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정말 김수훈 선생님 감탄하세요. 우리 와부고등학교 학생들 정말 준비 잘 돼 있다. 정말 이해력 좋고 기존에 공부를 많이 한 게 티가 난다. 훌륭한 학생들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게 또 이제 와보고에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공부를 많이 시키고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지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었 어떤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문제도 되게 까다롭게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학년 때 되게 이제 뭐랄까 중학교 때 공부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 많이 해놔서 1학년 때 성적 잘 나왔던 친구들이 있어요. 내신 기간에 비교적 덜 성실하더라도 워낙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걸로 승부했던 학생들은 좀 뭐랄까 노력 대비 성적이 잘 왔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25명 1등급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했을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조금씩 탈락하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. 그 이유는 점점 더 지문 자체도 어려워지지만 이 지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지금 선택지가 잘 안 보이는데 되게 선택지가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게 나와요. 다 맞는 말인 것 같거나 다 틀린 말인 것 같거나 하는 문제들이 나와서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전교 1등 학생 시험지인데 이 학생도 이걸 틀렸어요. 뭐 그럼에도 전교 1등을 잘 받아왔지만 이런 어떤 원전이 활용돼서 변형이 되거나 지문의 어떤 일정 내용이 더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아이들을 뭐랄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공부를 시킨다라는
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신을 잘하면 확정적으로 수능 실력이 좋아요.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겨울 학기 들어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좀 수능 수준에 근접을 하고 2학년 때 수능 점수를 좀 잘 만들어 놓으면 3학년 때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는 정도의 공부만 해주면 관성으로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앞으로 다른 과목 공부할 것도 많고 해서 좀 압축적으로 이틀 동안에 나눠져 있던 수업을 하루에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일요일이랑 화요일 둘 중에 하나의 요일에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, 자, 그리고 추가 1회를 필수적으로 클리닉으로 좀 와줘야 된다.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 설명의 일정은 이렇게 되겠고, 요 PPT 화면은 제가 이제 어떤 블로그나 저희 이제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뭘 공부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비내신 기간에는 사실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3학년 때나 똑같습니다. 기본적인 영어력 그리고 그 영어력을 통해서 그 어떤 수능이라는 패러다임을 파괴할 수 있는 기본 영어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고 끊임없이 모의고사 훈련해야 되고 계속 단어 외워야 되고요. 어려운 구문 읽는 연습 계속 해야 됩니다. 근데 내신 기간에도 그래서 뭘 해야 되냐? 기본적으로 2학년 때 시험 범위가 당연히 훨씬 많고 그 지문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좀 도식화된 어떤 인과나 논리를 모델링하는 그런 흐름을 연습을 해서 학교의 시험에 임해야겠고요. 그리고 이제 영어에 맞는 와보고 내신 스타일 자체가 좀 일반적인 학교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대로 계속적으로 좀 연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워크북이라든지 문법 중심 복습을 좀 해주셔야겠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무의미하다고 느낄 정도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. 이거 외워야 되나요? 중학교 때처럼 외울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독한 아이들은 외워요. 그래서 뭐 9회독, 10회독까지 하면서 거의 한국말만 좀 영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는데 사실 그게 외워서 잘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주고 그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해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이제 학원에서 뭐 9회독, 10회독까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학원에서 최대한 많은 회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과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푸시할 거고 무엇보다도 작년 이제 마지막 시험에 마지막 시험과 이제 그쵸 두 번째 학기죠. 그때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정말 좋았는데 제가 동영 모의고사 보는 횟수를 늘렸어요. 동영 모의고사 보는 횟수를 뭐 기존에는 아예 풀 세트에서 4, 5회 정도 봤다면 지난번에는 9번까지 봤어요. 마지막 시험에는. 그랬더니 아이들이 확실히 시험을 잘 보더라고요. 근데 이걸 보는 와중에서도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.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이거 너무 똑같은 거 많이 하는 거 아니냐.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. 이게 무의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 결과를 봤을 때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무의미하다고 느낄 정도로 반복해야 의미가 생긴다. 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저의 어떤 시험 대비나 내신 대비 외에도 커리큘럼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비내신 때는 뭐 하냐면 당연히 주일에 모의고사 꾸준히 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수능 전주까지 봐야 됩니다. 자 그리고 세순모고는 이제 내신 때 비내신 때는 모의고사 볼 거고 그 주당 한 권 주간지 훈련은 우리 학생들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5개년치 수능을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이 3월에 다시 정리하는 건 사실 기억력에 의존한 공부라서 의미가 좀 없고 좀 어려운 심화된 지문을 가지고 학생들을 연습을 시킬 거예요. 제가 이제 오늘 논리독해 심화 교재로 고3 연계 교재에 있었던 지문들을 변형한 그런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 인지적으로 부하를 받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이제 내신 기간에는 역시나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과정상 비슷하게 진행을 할 텐데 자체 교재 제 손필기 자료 그리고 이제 분석 내용 기반으로 수업을 좀 쭉 진행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워크북을 통해서 와보고 맞춤 워크북을 통해서 연습을 시키고 문법 주신 복습서를 통해서 문법 공부를 다시 한번 문장 구조를 보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주 세순모고를 보는 걸로 제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 그래도 한 25지문 이상 공부하다 보니까 한 3주 차부터는 계속 우리 이제 동영 모의고사로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
그리고 이제 학습 관리 같은 경우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2권을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할 거고요. 이제 주 1회 수업이지만 2번을 학원에 옵니다. 한 번은 수업 날, 한 번은 클리닉 때 이렇게 하는데 한 권은 클리닉 때 시험 보고 한 권은 이제 본 수업에서 와서 단어 시험만 딱 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. 주간 과제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오픈 클리닉 모든 요일에 학원을 나와서 클리닉 받을 수 있도록 복습한 거 체크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거고요. 내신 대비 수업에서 저희가 이제 항상 목록화해서 수업을 진행한 것들을 다 영상으로 올려놓는데 이제 학생들이 막 질문하기가 시간이 너무 늦었거나 혹은 질문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갔거나 이랬을 때 이제 영상을 보면서 내신 대비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뭐 이상이고요. 제가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사실 좀 진짜 딱 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2학년 때 되면 좀 해이해지고 1학년 때는 긴장됐었고 3학년 때는 더 긴장해서 열심히 하는데 2학년 때 조금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몇 차례 했었는데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. 처음처럼 중요한 것은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. 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